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기술국 홍영기입니다. 오늘 미창기에 출품했었던 라우드니스 계측기 자체 개발 관련하여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라우드니스 개념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우드니스란 소리를 사람이 실제 체감하는 크기로 수치화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현재를 기준으로 직전 0.4초와 3초 구간의 값을 의미하고 마지막 값은 측정 시작 시점부터 누적되어 계산된 값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보고서 및 코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우드니스 값이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제70조에 의해서 음량 규제를 명시하며 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수치인 -24 LKFS 및 위반 시 벌금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측정한 값을 저장해두게끔 규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를 이용해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미 사내에는 라우드니스 측정 및 저장을 위한 장비가 꽤 여러 대가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방송 송출 시 라우드니스 기준을 맞춰가며 음량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며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주에서 근무하며 몇몇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인지해 직접 개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비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날짜 시간 불일치 문제는 날짜와 시간이 특정 시점으로 고정되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수동으로 설정해도 다음날 와보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NTP 설정도 비활성화되어 있고 인터넷에 연결해도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업체랑 여러 날 연락해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찰 중에 있습니다. 또 데이터 저장은 USB 메모리만 지원하는데요. 해당 USB는 호환성 이슈가 있어서 아무 메모리나 꽂는다고 다 인식이 되지 않았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모델이 있어서 해당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USB는 연결하고 분리할 때 마운트랑 언마운트 등 수행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어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USB는 그 특성상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은 문제가 있으며 데이터를 추출할 때 느린 속도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사진과 같이 10분 단위로 저장이 되는데 하루치 저장 용량이 약 30MB로 한 달 분량은 약 1기가가 되어 데이터 백업 및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비가 노후됨에 따라 USB 포트 등 물리적 하드웨어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장비는 하나의 장비로 한 채널만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작 시 현재 라우드니스 확인용으로 하나, 송출되는 데이터 저장용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청주에는 NSTS 오디오석에 하나씩, 주조 기계실에 1TB, 2TB 로깅용으로 하나씩, 중계차에 한 대 총 5대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즉 당연히 많은 장비 숫자가 필요하며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과 노후 및 고장으로 교체 시 비용 부담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는 이런 식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오디오석에 비치된 장비이며 오른쪽이 기계실에 비치된 장비입니다. 라우드니스 값을 확인하려면 이 장비 화면 앞으로 이동해서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하고요. 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테그레이티드는 측정 시점부터 누적되는 값인데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점에 화면의 빨간 재생 버튼을 직접 누르거나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측정을 시작해 주어야 했습니다. 라우드니스 계산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디오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가 1080p, 720p 등의 해상도, 또 30p, 60i 등의 프레임 레이트, RGB, YUV 등의 픽셀 포맷과 같은 표현 형식을 가진다면 오디오는 위와 같이 샘플 레이트, 자료형, 채널 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샘플 레이트는 입력 오디오를 초당 몇 번 샘플링 하는가에 관한 값이며 자료형은 하나의 샘플이 몇 비트의 크기를 가지는지, 채널은 동일 시점에 몇 개의 샘플이 한 번에 들어온지를 의미합니다. 각 표현 형식들은 아래 다른 가능한 예시들을 표기를 해뒀는데요.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설정은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했던 값입니다.
캡처 카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 오디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터리브드의 경우에는 각 채널을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비치를 하며 플래너의 경우 각 채널을 서로 분리된 메모리 공간에 배치합니다. 제가 사용한 덱링크의 경우 인터리브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했는데 비디오 한 프레임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동일 구간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제공을 했습니다. 즉 60i를 기준으로 하면 한 프레임에 30분의 1초, 오디오는 1600개의 LR 채널 값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 시점의 채널 모음을 오디오에서의 프레임으로 지칭을 하는데, 즉 이렇게 되면 비디오 한 프레임에 1600개의 오디오 프레임을 제공하는 게 됩니다. 보고서에 작성된 2단계 IIR 필터는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V0부터 V4는 필터 계수값이며 N0부터 N4는 코드에서 num으로 D0부터 D4는 코드에서 then으로 표시된 상수값입니다. 가운데 점섬이 제일 먼저 처리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V0의 계수값이 V1으로 가고 V1이 V2로 이렇게 한 칸씩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앞에 V0가 비게 되는데 이를 다음으로 윗 점선에서 세우게 됩니다. 위의 점선을 보면 V1 곱하기 D1, V2 곱하기 D2 이렇게 곱한 값들을 입력값에서 빼준 다음에 V0에 넣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수값으로 출력값을 만들게 되는데 마지막 아래 점선을 보면 V0 곱하기 N0, V1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곱해준 값을 합하여 출력값을 만들게 됩니다. 인값은 조금 전에 언급한 오디오 개별 샘플을 의미하며 필터는 각 채널마다 따로따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 및 상수값 산출은 코드를 참고하여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계산인데 여기서 이전 입력으로부터 만들어진 필터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부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라우드니스 계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멘터리와 쇼텀 라우드니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400mH와 3000mH 구간의 라우드니스 값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필터 통과 샘플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평균해준 값을 로그한 다음 0.691을 빼주면 라우드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테그레이티드 라우드니스가 있는데 이 값은 앞의 두 값과 다르게 측정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테그레이티드는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100mH가 경과될 때마다 계산되게 되는데 100mH가 경과되면 해당 시점에서 모멘터리 라우드니스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값이 마이너스 70dB보다 값보다 작으면 값을 버리고 해당 값보다 크다면 값을 리스트에 저장을 해둡니다.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또 제곱해서 평균을 해주면 스레시홀드 값이 계산이 되고 리스트에서 스레시홀드 값보다 큰 값을 골라내서 다시 제곱 평균을 계산하면 인테그레이티드 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이 굉장히 단순한 연산들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필터된 값을 제곱하고 평균하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다만 값을 리스트에 계속 저장해둔다고 했었는데 저장해둔 값이 많아진다면 단순 작업이라도 부담이 되게 됩니다. 측정해봤을 때 하루치를 저장하면 약 8에서 10m초 계산 시간에 14MB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방식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70dB부터 30dB 구간을 1000등분 한 뒤에 카운트만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스레시홀드 값을 구한 뒤 그 초과된 구간에 대해서만 제곱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실제 구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 CG 장비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으로 장착된 캡처 카드는 입력을 한 개만 받을 수 있어서 추가 입력을 받으려면 다른 CG 장비에서 하나 더 떼오던가 불용 NLE에서 아자 코나 카드를 떼오거나 요거는 2개 입력이 가능하고요. 별도 덱링크 카드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별도 카드를 구매하면 4개에서 8개까지 입력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비용은 약 82만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선된 사항으로는 첫째로 시간 동기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PC를 사용함으로 당연히 시스템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NTP는 물론 랜카드만 지원하면 PTP도 쓸 수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세부 시간 보정을 해주는데요. 48kHz 입력을 받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1초에 실제 48,000개보다 조금 많이 혹은 적게 입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루치를 모아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입력 신호가 일정 시간 누락되었을 때 이를 보정해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USB 저장 방식을 개선을 했는데요. 저장 역시 파일 시스템이 지원하는 모든 방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외장 디스크, 네트워크 디스크 모두 가능하며 해당 장비에서 공유 설정을 한다면 외부에서 직접 접근해서 땡겨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 한 장비에 하나의 입력만 받았다면 이처럼 여러 입력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CG 장비에서 카드를 하나 더 떼와서 연결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격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가릴 것 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사내 코비스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송출은행 연동을 지원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구간에 라우드니스 값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과거 기록 또한 일괄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작하는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도메인은 오늘 세션을 위해 준비된 임시 도메인이고 실제 운영은 lufs.kbs.co.kr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배지들은 개별 입력을 의미를 하고 배지 내에 위치한 숫자들은 라우드니스 측정값을 의미를 합니다. 위쪽 두 숫자는 각각 모멘터리와 숏텀 수치를 보여주며 하단 두 숫자는 서버와 로컬에서 계산되는 인테그레이티드 값을 의미를 합니다. 서버에서 계산되므로 어느 클라이언트에서 보아도 이렇게 동일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도 서버 측정값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버는 하나기 때문에 추가 측정이 필요하면 클라이언트에서 계산을 하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탭에 있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클라이언트 측정은 개별 탭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닫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측정하고 있던 값을 잃게 됩니다. 측정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리셋을 하면 이렇게 누르는 간격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데 딱 동일하게 눌렀을 때 거의 오차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클라이언트 측정의 경우에는 실시간 모멘터리 값 기반으로 인테그레이티드 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최대로 30초까지 오차가 30초가 지나면 이제 0.02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30조 아래에서도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 오차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오차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또 오차 요인 중 하나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를 통과시킬 때 필터 계수값이 그 상태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측정하는 거는 깨끗한 필터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값이 남아있지가 않은데, 클라이언트는 현재 보내주고 있는 모멘터리 값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값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그 상태값들이 다 희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틀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APC 형식의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 APC처럼 프로그램 시작 종료, 남은 시간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이 현재 프로그램의 딱 구간에 맞춰서 인테그레이티드 값을 계산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요게 좋은 점이 로컬 송출 시에 직접 리셋을 눌러주는 불편함을 해소를 해주고, 신속하게 현재 프로그램의 인테그레이티드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거를 땡겨와서 봐도 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가 중간에 접속을 하더라도 현 시점의 이전 값을 서버로부터 받아와서 현재 프로그램의 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시점에 들어와도 계산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PGM의 경우에는 연동된 편성 정보가 없기 때문에 APC가 안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연동된 송출은행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APC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아랫부분,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왼쪽에 그래프랑 오른쪽에 프리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는 숏텀 측정치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데, 파란색 라인 그래프가 숏텀 측정치고, 그리고 이렇게 서버 측에서 측정되고 있는 세션이 있으면 그 서버 측정치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붉은 점선 두 개는 유효한 라우드니스 구간인 마이너스 24 뿔마 2dB를 표시를 해주고요. 이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누르면 음소거가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지럽지만 질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이건 지연을 최소화해서 전송하는 대신에 싱크가 다소 틀어지거나 음성이 끊길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영화는 무파사와 스카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거의 불편함이 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이제 그 실제 장비상에서 물리적인 포트랑 실행한 프로그램 내에서 인식되는 포트를 매칭할 때 굉장히 편리한데, 새널명을 기록하거나 송출은행 연동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TX와 PGM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 날짜 선택하는 그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 운행표를 불러오면서 저장해둔 데이터로 프로그램별 인테그레이티드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로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녹색 음영을 칠해주며, 범위에서 벗어나는 라우드니스 값에는 붉은 글자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하고서 바로 지금 날짜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선택된 채널이 없으면 표출하는 정보가 없고, 또 PGM은 연동된 송출은행 정보가 없기 때문에 PGM의 경우에도 표출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연을 해보았는데, 이게
리소스 사용 관련해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버가 돌고 있는 PC에 원격 접속한 상태인데요. 리소스 모니터로 봤을 때 CPU 사용률이 지금 거의 10% 남짓. 여기서 지금 영상 인코딩하는 것을 모두 해제한 상태에서는 CPU 사용률이 10%도 안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코딩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면 사용률이 조금 늘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인코딩을 걸어도 20%에서 30% 정도밖에 CPU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상을 인코딩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시청 중인 프리뷰를 모두 닫을 경우에는 이렇게 인코딩을 중단해서 리소스를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다시 CPU 사용률이 10% 아래로 내려갔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LUFS 데이터라는 이 폴더는 측정한 모멘터리 값을 저장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TRF 데이터라는 폴더는 가져왔던 송출은행 데이터를 캐시해두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송출은행 데이터를 캐시를 해두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를 계속 가져온다거나 했을 때 송출은행 서버에 요청을 보내지 않아서 송출은행 서버 측에 부하를 덜 수가 있겠죠. 이 모멘터리 값 저장된 파일도 확인을 해보면 하루치 하루 단위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하루치 용량이 7메가도 되지 않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윈도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복사하는 것 역시 매우 편리할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시연은 이 정도로 마치고, 여기 시간상의 문제로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능들 목록을 좀 적어보았는데요. 청주 주조에서 직접 활용을 해보면서 구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구현해 나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개선사항 소개, 그리고 신규 추가된 고도화 기능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